제19화 목숨을 건 싸움. 무시무시한 밤이 지나고 소름 끼치는 아침이 찾아왔다. 전에 없이 바람은 잔잔하고 옅은 안개가 널따란 캄파니아 골짜기와 분지에 서려 있었다. 어쩐지 무더운 아침이었다. 땅 위에 낮게 깔린 안개를 뚫고 탑 꼭대기와 전당의 기둥과 거리의 화려한 붉은 지붕의 물결이 그리고 개선문을 꾸민 조각과 동상이 솟아있었다. 폼페이가 일찍 눈을 떴다. 벌써부터 나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과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뒤따랐다. 원형 경기장은 폼페이의 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꽤 컸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형 경기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아르바체스도 여느 날과 달리 한껏 빼입었다. 본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했다. 아르바체스는 눈부시도록 새하얀 옷에 귀중한 보석을 달고 화려하게 입었다. 그 위에 산뜻한 보라색 사제복을 걸쳤다. 신발에도 보석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귀족이 원형 경기장에 구경하러 갈 때는 노예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소시아마는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리 아가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데리고 간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왜 이리 더울까? 예, 이대로 간다면 점심때에는 아마 푹푹 찔 겁니다. 승부를 겨루는 검투사들도 불쌍하지만 맹수한테 잡아먹힐 죄수들이 더 불쌍하군. 아르바체스가 출발을 알리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일 무렵 어두운 방에 갇힌 리디아도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있었다. 판사님이 법원에 찾아갔다가 이 집으로 오실 게 틀림없어. 나하고 저 지하에 갇혀있는 칼리누스를 구해주실 거야.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리디아가 기뻐하고 있을 때 아르바체스는 노예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 틈에 이온에는 보이지 않았다. 원형 경기장에 이르자 아르바체스는 잠옷 점잔을 빼면서 가마에서 내렸다. 그리고 귀빈석 출입구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르바체스는 자리에 앉아 널따란 경기장 안으로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윗자리에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남자들 자리하고는 구별돼 있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꽃밭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았다. 혼자 앉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그쪽으로만 쏠렸다. 검투사와 검투사가 싸우는 곳 가까이에는 귀족 자리와 부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 자리부터 자리가 차츰 높아졌다. 검투사가 겨루는 곳에 죄수가 서면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을 것이다. 그 둘레를 에워싼 돌벽에는 유명한 검투사의 이름과 승부 장면이 벽화로 그려져 있었다.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바삐 움직이던 일꾼들이 손을 놓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렁찬 북소리가 원형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왁자하게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들으며 검투사들이 줄을 지어 입장했다. 그들은 가슴을 쭉 펴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건 구경꾼들에게 무기를 선보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 혈색에서부터 인상까지 보여주어 누구에게 돈을 걸 건지 결정하라는 목적까지 담은 행진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리돈이라고? 이번에 처음 나오는데 힘이 굉장히 세대. 맨몸으로 칼만 갖고 싸운대. 저 봐,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 첫 번째 식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러고 나서 경기 순서를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경기는 가장 끔찍한 것부터 시작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장 강한 검투사를 맨 먼저 내보내 맹수에게 제물로 바치는 때가 있었다.
오늘은 글라우커스와 올린터스를 맨 뒤로 내보냈다. 음악 소리가 울리며 경기 시작을 알렸다. 말탄 두 검투사가 동쪽과 서쪽에서 힘차게 달려나왔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두 검투사는 투창을 높이 쳐들고 둥근 방패를 앞으로 내밀고 말을 달렸다. 두 검투사가 서로 맞부딪혔다. 아니, 바람처럼 마주쳤을 때 한 검투사가 쿵 떨어져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노빌리오르 잘한다! 열광적인 환성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검투사가 나왔다. 승자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남고 다른 한 사람이 시체로 누워 실려나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내기에 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체를 실어 나갔던 관원은 잠시 뒤 안 됐다는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다음 경기에 가슴을 졸였다. 거기다 거기! 거기를 찔러! 검투사의 옆구리에 칼이 콱 박히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와, 와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돈의 행방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엇갈려 나타났다. 싸움에 진 검투사는 운명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는 하소연도 없이 오직 죽음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 중에는 스스로 목을 내미는 검투사도 있었다. 그런 끔찍한 시합이 잇따라 지나가고 이제 두 검투사만 남았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이 앞에 나섰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두 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합을 보시고 이미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싸움에 이긴 니게르가 뜻밖의 중상이어서 다시 싸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리돈을 마지막 남은 최고의 영웅 테트라이데스와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와, 큰 환성이 울려 퍼졌을 때 원형 경기장 일꾼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최고 재판관 앞에 섰다. 뭐, 편지라고? 재판관은 입을 다문 채 편지를 읽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2번, 3번 다시 읽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설마 꿈은 아니겠지? 최고 재판관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편지를 아무렇게나 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피에 물든 경기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마지막 경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 리돈! 테트라이데스! 큰 함성이 울려 퍼졌다. 갑옷을 입은 두 영웅이 칼을 쥔 채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다가섰다 물러섰다 하는 싸움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경기에서 갈고 닦은 테트라이데스는 칼을 날카롭게 휘두르는 데 반해 젊은 리도는 차츰 지쳐갔다. 숨이 자꾸 가빠졌다. 리도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칼을 휘두르며 테트라이데스에게 덤볐다. 리돈의 칼이 반짝하고 빛났다. 테트라이데스가 한 발짝 물러섰다. 분명히 리돈이 칼로 테트라이데스를 찌른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테트라이데스가 칼을 휘둘렀다. 칼이 리돈의 갑옷을 뚫고 푹 꽂혔다. 시꺼먼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테트라이데스는 칼을 닦았다. 그 발밑에 리돈이 쿵 쓰러졌다. 메도는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손을 가슴에 얹고 성호를 그으며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란 말인가? 메돈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리돈의 시체가 질질 끌려나갔다. 다음 경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죄수 글라우커스와 사자를 내보내라! 제20화 기적. 그날 아침 살러스트는 눈을 3번 떴다. 눈을 뜨고는 흐리멍덩한 의식으로 오늘 친구가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마다 돌아 누우면서 괴로움을 떨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헛일임을 알고 몸을 일으켰다. 살러스트는 일어나 앉으면서 마음에 맞는 노예가 가까이 서 있는 걸 보았다. 그 손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그건 아침에 살러스트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시간쯤 살러스트에게 읽어줄 책이었다. 오늘은 책 읽을 정신이 없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이미 의식이 시작되었겠지? 예, 지금쯤 검투사가 겨루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갔겠지? 예,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그럼 됐다. 그 책상 위 편지는 뭐냐? 예, 어젯밤에 온 것입니다. 그래? 뜯어서 읽어다오. 노예가 편지를 뜯었다. 그리스어 편지입니다. 교양 있는 숙녀가 쓴 것 같습니다. 노예가 밀랍 서판에 쓰여 있는 글을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눈먼 소녀가 쓴 것이어서 글씨가 컸다 작았다 했고 글줄도 삐뚤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노예의 낯빛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이런, 큰일 났습니다, 나리.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노예의 목소리가 떨렸다. 듣고 있던 살러스트도 입술이 꿈틀꿈틀하고 표정이 일그러졌다. 큰일이다. 편지를 다 듣고 나자 살러스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재판관한테 보여주어라. 그리고 노예들더러 칼을 들라고 해라.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아르바체스네 집으로 쳐들어간다. 어서! 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무시무시한 경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을 무렵 아르바체스는 이런 큰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글라우커스와 올린터스도 물론 상상 못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원형 경기장의 질척질척하고 어두컴컴한 지하에 갇혀 있었다. 저 요란한 소리는 피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올린터스가 글라우커스에게 말했다. 나도 듣고 있습니다. 자꾸만 속이 메스꺼려 신들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라우커스가 올린터스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다. 아, 신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인간은 그대를 구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올린터스가 말했다. 올린터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들은 인간이 바라는 걸 이루어 주려고 했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함부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조용. 아, 무거운 시체를 끌고 가는 소리가 복도에서 납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죠.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다. 끽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리더니 문이 열렸다. 창끝에서 번쩍이는 빛이 벽에 비쳤다. 글라우커스, 다음 차례다. 각오하고 있었다. 형제여, 마지막 인사나 합시다. 글라우커스가 올린터스를 꼭 끌어안았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글라우커스가 올린터스를 등지고 밖으로 나갔다. 지친 글라우커스를 부축하고 가는 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는 아직 젊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무기도 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글라우커스는 그 사람의 얼굴만 흘끔 봤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런데도 찌는 듯이 무더웠다. 수많은 사람이 글라우커스의 눈에 들어왔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눈이 부셨다. 와,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오른손의 쥔 칼이 한결 무겁게 느껴졌다. 글라우커스는 경기장에 나서서 저쪽에 있는 우리를 흘끔 보았다. 그 옆에는 몇몇 노예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자 우리 문을 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자는 하루 넘게 아무것도 못 먹은 탓인지 이상할 만큼 날카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건 성이 나 있다기보다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도 살려달라는 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다. 사자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털썩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됐다, 먹이 왔다. 신호에 따라 사자 우리 문이 활짝 열렸다. 와, 환호성이 터졌다. 글라우커스는 사자가 쏜살같이 덮쳐오리라 생각하고 칼을 높이 치켜들고 한 방을 노렸다. 살아날 길은 사자의 눈과 눈 사이를 단칼에 찌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못하면 끝장이었다. 머리 위로 치켜든 칼끝이 빛을 내쏘면서 사자 쪽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사자가 눈앞까지 올 때를 기다려 단칼을 찔러야 했다.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죽을 힘을 다해 칼을 틀어쥐고 있던 글라우커스는 처음으로 사자를 제대로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사자는 벌떡 앞발을 들고 서더니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리고 다시 앞발을 내리고 글라우커스가 몹시 두려운 듯이 큰 머리를 흔들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녔다. 저게 무슨 일이야? 저런, 사자가 울타리를 뛰어 올라갔어. 저기 봐, 사자가 우리로 들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관원은 허둥지둥 사자 우리 가까이로 달려갔다. 몽둥이로 사자를 내쫓아라. 사자가 나가거든 우리 문을 꼭 닫고. 노예들은 허둥거리기만 하다가 우리 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검투사들이 입장하는 쪽에서 와 소리가 났다. 그쪽을 보니 머리를 풀어헤친 살러스트가 원로원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글라우커스는 죄가 없다. 이집트 사람 아르바체스를 체포하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은 최고 재판관이었다. 살러스트, 자네 미쳤나? 아닙니다.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빨리 진범 아르바체스를 체포하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재판관님도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놈을 놓치면 목숨을 걸고 황제 폐하께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목격자여, 어서 나오게. 폼페이 시민 여러분, 똑똑히 보고 들으시오. 칼레누스, 앞으로 나오게. 겨우 죽음에서 벗어난 사제 칼레누스는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아르바체스에게 다가갔다. 기운 없이 비틀거리면서. 오, 칼레누스 사제다. 사람들이 외쳤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자가 덤비지 않았구나. 진실이 밝혀지는군.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재판관이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칼레누스, 살인 현장을 똑똑히 보았지? 예, 이 두 눈으로. 알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자. 먼저 글라우커스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군가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소녀의 목소리였다. 눈먼 소녀가 살러스트 노예의 손에 이끌려 멍하니 서 있는 글라우커스에게 다가갔다. 저 소녀는 누군가? 재판관이 살러스트에게 물었다. 니디아입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칼레누스를 살리고 죽음의 경기에서 글라우커스를 살린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왁자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집트 사람을 사자한테 던져라! 아르바체스를 사자 먹이로 주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아르바체스를 향해 덤벼들었다. 재판관의 명령으로 노예들이 아르바체스를 지키기 위해 빙 둘러싸고 섰지만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의 엄청난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작 아르바체스는 침착한 모습으로 베수비오 화산을 빤히 바라다 보았다. 다시 나쁜 꾀가 생각나고
용기가 솟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갑자기 아르바체스가 손을 들었다. 보라! 아르바체스가 당당하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아르바체스가 가리키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람들이 놀라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베수비오 산 꼭대기에서 굵은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발밑이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머리 위로 화산재가 쏟아졌다. 대폭발이다! 땅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멀리서 지붕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대지진이다! 하늘에서 벌겋게 단 돌멩이가 떨어졌다. 이미 선도 악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한 몸 지키기에 바빴다. 달아나라!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울부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비명, 고함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위로 화산재와 뜨거운 돌멩이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늘은 어느새 새까맣게 변하고 크나큰 불기둥만이 벌겋게 빛나고 있었다. 피를 보고 기뻐하던 원형 경기장은 서로 밟고 밟혀 피바다로 변했다. 제21화 니디아의 눈물. 글라우커스는 축축한 지하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올린터스를 떠올렸다. 니디아, 올린터스를 구하러 가자! 두 사람은 흔들리는 복도를 지나 지하에 이르렀다. 올린터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서 달아나시오! 큰일이 났지만 마침 잘 됐소. 그럼 친구여, 잘 가시오. 올린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니디아, 이제 아르바체스네 집으로 가자. 왜요? 이오네를 구해야지. 니디아는 말없이 글라우커스의 손에 이끌려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로 지옥 같았다. 아르바체스의 집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글라우커스는 니디아를 마당에 세워놓고 이오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2층 안쪽에서 이오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글라우커스는 그 방문을 몸으로 들이받아 부수고 들어갔다. 글라우커스! 이오네는 글라우커스를 잡고 매달리더니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안고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바로 그때 지붕이 무너져 주저하는 소리가 났다. 니디아, 얼른 나가자. 세 사람은 바닷가를 향해 어두운 큰 길을 왼쪽으로 꺾어 돌았다. 그 큰 길에는 10명이 넘는 노예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다. 흰 사제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아르바체스란 걸 알 수 있었다. 이오네를 데리고 폼페이를 빠져나갈 생각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 무렵 정처 없이 뛰어다니던 클로디오스는 뜻밖의 소리를 듣고 발길을 멈췄다. 살려줘! 나는 디오메드다! 돈 많은 디오메드다! 나를 살려주는 사람한테는 만테나리온을 주마! 클로디우스는 나무와 벽돌과 돌멩이가 뒹굴고 있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나 좀 일으켜줘요. 부디 내 손을 좀 잡아줘요. 아니, 클로디우스 나리가 아닙니까? 하큐니움 쪽으로 달아나려고요? 그렇다면 우리 별장 지하실이 더 안전해요. 클로디우스는 디오메드를 잡아 일으켜 주었다. 지하실에는 디오메드의 딸 율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노인과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먹을 것과 등유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디오메드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안전할지 어떨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시커멓게 퍼져 있던 먹구름은 단단한 덩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두워질수록 번쩍이는 번갯불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화산재와
벌건 돌멩이를 내뿜고 있는 화산 근처 바위 틈에서는 가스 새어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산재가 무릎 높이까지 쌓여갔다. 비는 화산 열기가 식어서 내리는 건지도 몰랐다. 집이 모조리 무너졌고 길이란 길은 부서진 벽돌과 화산재로 뒤덮였다. 그 길을 사람들이 우르르 떼지어 지나갔다. 그 때문에 니디아는 그만 글라우커스와 이오네를 놓치고 말았다. 글라우커스 나리! 글라우커스 나리! 아무리 불러도 니디아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글라우커스는 이오네의 손을 꼭 잡고 니디아를 불러댔다. 그러나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니디아와 반대쪽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었다. 이오네가 풀썩 넘어졌다. 이제 더 못 가겠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틀렸어요. 저를 두고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대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자, 기운 내요. 그때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며 사방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 고마워라. 저쪽에 포춘신전의 주랑이 보여요. 신이 인도한 거요. 자, 가십시다. 저곳이라면 화산재와 비는 피할 수 있을 거요.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일으켜 비틀거리면서 포춘신전으로 다가갔다. 번갯불이 가끔 신전 안을 엇비스듬히 비추어 주었다. 빛발이 가늘어졌다. 연달아 터지는 화산 폭발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크고 작은 횃불이 흔들렸다. 그 중에서 몇몇 횃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무거운 걸 메고 있는 것 같았다. 앞장을 서서 걷고 있는 키 큰 남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아, 운명의 신은 이런 무서운 때에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소리친 사람은 아르바체스였다. 글라우커스는 순간 허리에 창칼을 뽑았다. 이 살인자! 운이 좋군. 이오네는 내가 데려가겠다. 어서 이리로 넘겨라.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감싸고 달아났다. 아르바체스가 그 뒤를 쫓았다. 갑자기 시퍼런 불빛이 하늘과 땅을 밝게 비추었다. 화산이 놀라울 만큼 붉게 빛났다. 글라우커스와 이오네를 뒤쫓던 노예들은 겁에 질려 기둥에 몸을 붙였다. 산이 둘로 갈라진 것일까? 아르바체스는 치솟는 불기둥을 보고 이오네를 안고 있는 글라우커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말도 신들의 노여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이놈의 목을 베고 이오네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아르바체스가 칼을 치켜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순간 바닥이 무섭게 흔들렸다. 기둥이 두 동강이나 무너졌다. 천을 찢는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났다. 아르바체스가 무너져 내리는 기둥 사이에 파묻혔다. 그 위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동상이 쓰러졌다. 글라우커스는 온몸으로 이오네를 감싸면서 아르바체스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무렵 글라우커스와 이오네를 놓친 니디아는 어떤 사람과 크게 부딪혀 넘어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너는 씩씩한 눈먼 아이가 아니냐? 자, 일어나라. 다친 데는 없느냐? 그래,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그럼 우리하고 같이 가자. 바닷가로 가는 참이다. 살러스트 판사님이시군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내 손 놓지 말고. 살러스트와 니디아는 바닷가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쳤다. 그들은 산에서 뿜어나온 시뻘건 돌멩이가 소나기처럼 바다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살러스트는 바닷가로 갔다.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될 거야. 하던 지나가는 노인의 목소리가 살러스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새 살러스트는 잡고 있던 니디아의 손을 놓쳤다. 니디아!
그 목소리를 듣고 가까이에 있던 리디아는 다시 용기를 냈다. 어둠이 물러간 듯이 느껴졌다. 그건 리디아의 눈앞에 횃불이 비쳤기 때문이다. 뭐야, 눈머나 이러구나. 이래가지고는 네가 준 자유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소시아 아저씨, 아저씨 맞죠? 글라우커스 날이 못 봤어요? 글라우커스 날이? 바로 이 근처에서 봤는데 아직도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래요? 고마워요. 리디아는 살러스트를 찾지도 않고 사람들 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글라우커스의 이름을 불러댔다. 나를 부르는 게 누구지? 힘없는 목소리가 되울려왔다. 글라우커스 날이다! 저예요, 리디아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자, 바닷가로 가요. 이 앞 바닷가에 살러스트님이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글라우커스는 이오네를 안다시피 앞장서 가고 리디아가 그 뒤를 따랐다. 뜨뜻미지근한 바람결에 바다 냄새가 풍겨왔다. 살러스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리디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니, 자네는 글라우커스가 아닌가? 이온에도 같이 왔군. 다행이야, 다행. 자, 어서 배를 타게.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네. 배는 어둠을 타고 앞바다로 미끄러져 나아갔다. 불티처럼 시뻘건 돌멩이가 이따금 세차게 쏟아졌다. 그러나 마치 배를 피하기라도 하는 듯이 배 양쪽 바닷물에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키기만 했다. 갑판에는 눈이 쌓이듯 화산재가 쌓여갔다. 저걸 보십시오. 용암이 구불구불 거리를 지나 바로 바닷가까지 왔어요. 붉고 굵은 용암줄기가 어둠 속에서 뚜렷이 보였다. 강물 같은 용암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는 양, 사람들은 용암을 빤히 건너다 보았다. 누가 시작했는지 기도하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리더니 어느 결에 높게 울려 퍼졌다. 불바다로 변한 폼페이가 점점 멀어져 갔다. 지친 사람들은 폼페이를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하나 둘 잠이 들었다. 바람이 멎으니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다. 저 멀리 동력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그러나 배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홀로 망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또 한 사람, 새벽을 느끼고 있던 사람은 눈먼 소녀 니디아였다. 니디아는 일어나서 글라우커스를 만졌다.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글라우커스 나리. 니디아는 속으로 글라우커스를 부르면서 글라우커스의 얼굴에 제 얼굴을 댔다. 그때 글라우커스의 손이 닿았다. 니디아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조심스레 글라우커스의 손을 더듬었다. 글라우커스는 이오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니디아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흘렀다. 니디아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글라우커스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는 몸을 일으켰다. 시원한 아침바람이 타오르는 가슴속을 불어오는 것 같았다. 아마 신이 그대들을 지켜주시겠죠. 니디아가 조용히 일어섰다. 글라우커스 나리, 부디 사랑하는 분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니디아가 안 보이는 눈동자를 돌려 글라우커스의 얼굴 쪽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니디아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고물 쪽으로 조용조용 다가갔다. 시원한 바람이 니디아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니디아는 얼굴을 덮은 머리를 쓸어넘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